지금 이 시기에 내가 비문학을 이제 뭐 하지? 기출을 뭐 한두 바퀴 돌린 친구들이나, 내가 도대체 뭘 더 공부를 해야 될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친구들 있죠. 네,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오늘부터 비문학의 본질 강의. 이 강의는 이제 유료로 제작을 해서 3개월에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었던 강의예요. 여러가지 이유로 조기 서비스 종료가 되었는데 기왕 제작을 한 거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무료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일부터 이제 1강부터 해서 쭉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뭐 하는 강의냐 하고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구성입니다. 일단은 이 강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지만 처음부터 비문학의 전체 지문을 해설하지 않고 문장별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접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되어 있을 때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자, 이런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항력의 정의가 있겠죠. 그죠? 뭐뭐인 뭐 이러면서 이제 쌤이 같은 말 찾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할 텐데, 이거를 이제 또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힘, 이 정도. 또 지금 이 정지되어 있을 때와는 달리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운동할 때와 정지할 때가 반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아,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정지해 있을 때는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잡아야 돼. 또 이거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로 작용한다는 이 방향성에 대한 내용. 방향이 나왔으니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운동을 하니까 그럼 항력은 이 방향이겠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 한 문장을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버거울 수 있지만, 버겁게 다가올 수 있어서 쌤이 일부러 문장 단위로 나눠가지고 연습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문단 단위 그리고 전체 지문 단위로 늘렸을 때도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고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이게 독해력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장 단위 분석을 통해서 독해력의 기반을 다진 후에 문단 단위로 확장한다. 그래서 이제 문단 단위 사고 방향으로 가겠죠. 문단 단위 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6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2강, 3강, 4강, 5강, 이게 문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장을 한 강의에서 다룹니다. 비문학 여러 지문에서, 중요한 지문들에서 이제 문장, 어려운 문장들,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장들을 뽑아와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 문단 분석이니까 이쯤 됐을 때 만약에 뭐 잘 따라왔다면 머리를 굴리는데 조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한 번에 문장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장별로 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이건 뭐 6강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지 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이거 하면 뭐 10분이 넘을 테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난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전체는 아닌데 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이 지문 전체가 어렵다라는 소문이 났지만 이 지문은 원래 2문단, 3문단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 했던 그런 지문들. 그래서 그런 지문들에서 어려운 문단들만 뽑아와서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고난도 분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지문 해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공부할 점이 많다, 혹은 이 지문 하나로도 너의 독해력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하는 지문들 몇 개를 뽑아와서,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수는 총 5강, 9강, 4강, 4강 이렇게 총 22강이 되겠고요. 이렇게 긴 영상, 이게 영상이 짧지 않습니다. 이게 쌤이 어쨌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대본까지 써가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 편집도 다 이제 편집자분들께서 처리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되게 컴팩트하고, 진짜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보다 이제 잡소리나 뭐 말 실수나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화면 녹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지 않아서 굉장히 양질의 강의라고 생각은 하는데, 쌤이 이런 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게 이 채널 성장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평가원이 엄청나게 비문학이 쉽게 나왔어요. 그쵸? EBS 연계를 무시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아마 느꼈을 겁니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방심할 순 없다. 수능에 이렇게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비문학을 이제 뭐 하지? 기출을 뭐 한두 바퀴 돌린 친구들이나, 내가 도대체 뭘 더 공부를 해야 될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친구들 있죠. 네,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내용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떠먹여주는, 그리고 앞으로의 기출 분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교재는 PDF로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모쪼록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